중국에서는 내일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반간첩법 시행에 앞서 우리 정부도 교민과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법이기에 우리 정부도 나서서 주의를 당부할 정도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서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기밀정보의 탈취와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안보와 국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여행객들도 의도치 않게 간첩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민감하다 싶은 자료나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안 통제 구역이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한다거나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교와 야외 선교 등의 행위도 유의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지원단체 활동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탈북민 구조도 간첩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任何国家都有权通过国内立法维护国家安全。事实上，这也是各国的通行做法。你将反间谍法同外国记者的采访活动相关联是没有必要的。 중국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전국적으로 스파이 색출 작업을 벌였고 이 때문에 중국 내 외국 기업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미국의 기업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급습을 당했고 일본 제약기업 직원은 베이징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근거법도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내놓은 제재에 맞서서 반외국 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또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는 자산 동결 또는 입국 금지 등의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이 과거 사드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한알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를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同时也充分展现了中方坚决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维护国际公平正义的决心和担当。 앞선 반간첩법이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면 대외관계법은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 세력에는 반드시 반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외관계법 역시 반간첩법과 함께 내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오늘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홍콩 정부 보다 강화된 보안법 추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밤 11시에 전격 시행됐습니다. 2019년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은 국가 분열, 또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홍콩 내 민주진영을 순식간에 괴멸시켰는데요. 민주진영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이 줄줄이 체포, 구속 또는 기소가 됐고 정당 해산도 잇따랐습니다. 집회는 불어댔고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는 퇴출이 됐습니다. 자기 검열 분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你都可以話香港嘅電影公司旗下嘅演員都係好恐懼，呢個恐懼係籠罩住一切。你可以話係一種個別嘅情況。 但係亦都可以話係廣泛地感受到一種咁大嘅政治壓力啦，咁大嘅自我審查啦。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늦어도 내년까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가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가 만든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感受到一些软对抗的力量，在不同领域的去破坏的，所以在国家安全方面呢，我们要醒觉也要警惕，不要让这个破坏力量呢。 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해 폭염과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중국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6월 한 달 중 베이징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한 날은 모두 14일에 달했습니다. 1961년 이래 폭염이 가장 길었던 6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41.1도를 기록했는데 6월 사상 최고 기온을 돌파한 겁니다. 23일과 24일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상 처음 낮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은 주로 베이징과 티엔진, 허베이를 비롯한 중국 북부 쪽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하늘의 구름량이 적어서 태양 복사가 강하고 기온이 상승하기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일조 시간이 긴 여름철에 막 접어들어서 고온이 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폭우로 발생한 낙석이 운행 중이던 버스를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에는 지난 28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현지 당국이 지질재해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27일에는 인근 수찬성에서 폭우로 마을 2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2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과 폭우로 농경지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열흘 가까이 계속된 폭우로 장시성에서는 4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540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베이징과 텐진 등 북방 지역에서도 3만 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받고요. 20만 명과 가축 76만 마리가 식순환을 겪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